예, 안녕하십니까, 교도관 여러분. 예, 이제 교정 승진에 관련된 헌법 강의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이제 5년 동안 이제 시험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게 돼서 대부분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헌법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은 전체적으로 뭐 체계를 잡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주로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원리를 찾아나가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리가 원시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판례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그 판례 문장을 이해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들을 공부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례를 원시적으로 외워나가시면 된다. 근데 그 판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개념들을 우리가 습득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우리가 올해 시험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실 때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다 해서 해야 된다. 득점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너무 큰 부담을 갖고 이거를 내가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지 내가 승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내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도 부족하고 다른 사람도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최선을 다해서 득점을 하면 아마 이제 커트라인이 거기서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은 특히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요 교정 승진에서는 최신 판례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에 관련된 문장들로 판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신 판례를 내면 시간이 짧은데 그거를 대비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득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좀 욕심을 내서 조금 더 고득점을 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제 득점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승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리는 거는 이 강의에서 우리 책 있죠? 여기 이제 요약본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요약본을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다 숙지하고 암기가 되면 뭐 다 맞을 수 있다,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요약본을 어떻게 외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짚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30분 동안 우리가 좀 많은 분량을 체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 중심으로 될 것이고,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이거는 혼자 읽어봐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설명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명한다, 이게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조건에서 이제 뭐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강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헌법 총론 여기 8페이지부터 좀 같이 보실까요? 8페이지에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랑 그 다음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관련된 얘기를 좀 보시면 되고, 일단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노무현 정권이 일단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어요. 수도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수도 이전하겠다 했는데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구나, 수도 이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을 바꿔서 이 특별조치법, 법률이죠. 이 법률을 개정해서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헌법소원이 걸렸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일단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규범이었다. 그리고 어떤 규범이었느냐? 헌법이 다를 규범이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성문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헌법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정할 거냐 했을 때 성문헌법엔 없지만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하는 것은 관습헌법사항이다. 이 명제 중요합니다. 자, 외우시고요.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이 헌법을 어떻게 바꾸려고 했느냐? 법률을 개정해서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죠. 그러면 헌법을 개정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헌법 사항을 법률 개정 절차로 고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줄거리는 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관습헌법에 관련된 특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효력 이런 거, 그 다음에 폐지, 관습헌법을 폐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문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가 세종시다라고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헌법 개정 절차로 개정했어야 되는 건데 법률 개정 절차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다라고 결정한 겁니다.